씨로 싹을 틔어서 떡잎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큰 다음에 방아다리 나오기 직전에 갖다가 심는 건데, 저희들은 하우스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심었어요. 방아다리는 처음에 고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방아다리 이렇게 두 개, 방아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요. 나면은 여기에 맨 먼저 꽃이 피어서 여기에 고추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아다리 날 때 여기까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때 고추는 다 방아다리 고추는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아다리 고추는 이렇게 못생겼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길쭉길쭉 잘 생기는 거예요. 그건 겨울에 하죠. 한 달 동안 1월 달에 해서 4월 달까지 발화시켜서 한 3개월 동안 그게 크는 기간이 걸려서 그때 3개월 동안 하우스에서 계속 키웠다가 옮겨 심는 거예요. 날씨 봐서. 조금 있으면 6월 초에 6월 중순에 수확이 돼요. 이게 하우스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도 11월 초까지 했어요. 일반 노지에서는 보통 가을에 뽑고 김장 배추를 또 심고 그러죠. 그러니까 추석 때까지 따죠. 추석에 되면 설이 오고 찬바람이 나면 이제 직고추를 따는 거죠. 직고추는 이제 고추가 늙어서 빨갛게 되기 전에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가을에 동치미도 담고 또 고추 다대기도 하고 촉고추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파란 고추 약 오른 걸 따서 이렇게 소금에 염장을 해서 절여놨다가 하고 애고추는 이제 저기 고추 부각 같은 거 하고 다 고추는 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지 모든 거를 다 바쳐서 사람한테 주지요. 애고추는 이제 이게 얘가 다 늙었을 때 위에 작은 고추 해가지고 그거는 볶아 먹기도 하지만 가을에 고추는 고추 부각 같은 거 만들어서 또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밀가루에 묻혀서. 두 개로 이렇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아다리가 생기면서 계속 이렇게 넓게 크는 거죠. 나무가 되듯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 키보다 더 크거든요, 이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그럼 아주 연하게 잘 따져요. 위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똑 잘 따져요. 차이가 있죠. 옛날 고추는 정말 그야말로 작고 매웠어요. 작고 매웠고 옛날에 엄마가 농사를 질 때는 고추 씨를 그냥 직접 직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고추 모종으로 거의 다 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수확도 더 빨라지고 좋아지죠. 고추잎은 지금은 겨순을 따주지만 나중에는 가을에는 고추잎을 따가지고 그 무말랭이에 고추잎을 섞어서 같이 이렇게 젓갈을 넣고 짠지처럼 담아서 먹고 그 애고추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씩은 들어가서 겨울철 식량으로 많이 썼죠. 많이 해 먹죠. 겨울에는 무조건 만두를 해서 고추 만두를 많이 해서 먹지요. 요즘에도 해 먹습니다. 저장성이잖아요. 저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놔서 지금도 여름에도 만두가 먹고 싶다 하거나 그러면은 해 먹으니까 고추지 담은 게 남아져 남겨놓고 쓰죠. 1년 12달 쓰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해 주셨던 거 엄마가 드시고 엄마가 또 해 주시니까 지금 먹고 이렇게 하죠. 먹어보기는 많이 먹고 우리 손녀딸도 할머니 조물조물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손녀딸도 같이 만들고 명절 때는 다 함께 모여서 만두를 만들어서 빚어서 먹어요. 거의 아마 집집마다 명절 때는 꼭 해서 설에 떡국하고 드시고 겨울에는 만두를 거의 많이 해 먹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고추지 만두를 하려고 해요. 고추를 이용한 이 충청도 그 토속 음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지 만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추가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으로 해서 먹으려고 하는
염장법을 갖다 사용을 해서 고추지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에 담근 건 장아찌고요. 소금에 담은 건 고추지라고 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철들어서는 어머니하고 함께 이 음식을 만들어 봤지요. 어머니는 아마 외할머니한테 배워오셨던 것 같아요. 고추를 일단 청결하게 씻은 다음에 꼭지를 한 반, 그러니까 완전히 잘라버리면 고추 꼭지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고추가 물러버려요. 그러니까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자르고 나서 그 물기를 살짝 말려요. 물과 소금을 한 20% 정도 이렇게 그 소금물을 섞어서 그 물을 고추에 담가놨어요. 그것을 겨울에 이제 노랗게 익으면 그걸 꺼내서 여러 가지 반찬도 해먹고 가장 많이 해먹은 게 만두인 것 같아요. 고추지는 날씨하고 관계가 있어요. 더울 때는 한 2, 3주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한겨울엔 날씨가 춥잖아요. 추우면 한 4주 그 정도 가야지 노랗게 삭아서 고추 맛이 날 거예요. 너무 바짝 자르면 고추가 물러버리니까 고추 꼭지에서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서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아요. 소금물을 부으실 때는 이 물을 한번 끓여서 소금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버주시는 거예요. 얘가 떠오르니까 떠오르지 못하게 이제 누름을 하는데 지금은 현대는 이 비닐봉지가 너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름을 돌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위생팩에다가 물을 담아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올려놔주면 얘가 골고루 눌러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했는데 요즘 현대에는 기구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 페트병을 이용한 그 고추 절임하는 방법이 너무 요즘 유용해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고추를 누름독에 넣듯이 가득 넣고 소금물을 똑같이 부어서 뚜껑을 덮어서 그냥 실온에 놔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방법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첫째는 제일 메인으로 고추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겨울에 김장 해놨던 그 김치가 들어가고 비지가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파마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고추가 많이 먹으면 속이 약간 쓰린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기름을 듬뿍 넣으셔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귀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두부를 만들고 나면 비지를 다 어떻게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만들고 난 그 비지 부산물을 만두에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비지를 사용하는 집은 잘 못 봤고요. 저도 지금은 두부를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돼지고기를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나 집안에 큰일 있을 때는 동네에서 돼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넣었던 것을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들게 된 거죠. 밀가루를 넣을 때 소금물을 풀어서 간을 해주고 밀가루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름을 약간 넣고 반죽을 하고 있어요. 볼에다 밀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는 물에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이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이렇게 소금물을 부은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을 이제 고추를 곱게 다져서 넣는다고 해요. 요즘 말로 다져서 넣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추를 진 이겨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씨까지 다 넣는 거예요.
거의 김치하고 거의 동량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고추를 넣겠습니다. 지고추를 넣고 비지를 넣겠습니다. 현대식으로 이제 두부를 넣고 만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치도 넣겠습니다. 들기름을 넣겠습니다. 만두는 반달처럼 접어서 동그랗게 피를 만드는 다음에 속을 넣으면 반 접은 반달처럼 되겠죠. 반달처럼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반달처럼 된 것을 이상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접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덧가루를 발라서 덧가루는 이 홍두깨에 그냥 묻지 않을 정도로 전 그렇게 바르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양쪽 귀를 맨 나중에 접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함이에요. 만두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쪘을 때 만두가 터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양쪽 귀를 맨 나중에 닫아요. 물이 팔팔 끓어서 김이 한박 올랐을 때 그때 요 만두를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이 끓기 전에 올려놓으면 만두 피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라 이 안에서 미지근한 데서부터 이게 김이 올라오니까 밀가루가 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양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끓었을 때 그때 올리는 게 만두 모양도 지키면서 맛도 보장이 되는 거죠. 이 뚜껑을 덮을 때 그냥 이렇게 덮으면 여기 수증기가 서려져서 만두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면보자기로 이렇게 싸겠습니다.
센 불로 끝까지 20분 동안 쪄주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 여기에 찬물을 살짝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으면 이 반죽이 딱 응축되면서 쫀득한 맛, 그리고 꺼내기도 쉽고 일거양득을 얻는 거죠. 저는 들기름이라고 생각해요. 들기름을 넣으면서 이 재료도 자기만의 색깔은 다 내지 않지만 들기름과 이 집고추가 그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만두하고 다른 것이 집고추와 들기름.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동치미와 이 만두를 같이 먹으면 한 끼 식사도 되지만 간식으로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만두를 만들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다 못 받은 게 지금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음식을 할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만두를 빚을 때마다 친정 엄마 얘기를 하죠. 이게 음식이라기보다는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원래 고향은 충청북도 계산이고요. 일찍이 아버지가 저희들 교육을 위해서 이제 대처로 나오신다고 계산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청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으셨던지 여기저기서 어머니를 찾으시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얼마 안 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큰딸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제 동생이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 음식을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제 밑에 아우가 있는데 어느 날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음식이 약이다. 이 얘기를 듣고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거기서 키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병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이게 음식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음식에 정말 깊이 이제 빠지게 됐죠. 그렇게 빠지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음식이 맛있다가 아니라 정말 본연의 재료 맛을 어느 것이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저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 충북이 고추 주산지예요. 그러면서 이 고추가 아마 식탁에 고추가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소금에 염장을 한 것을 고추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장에도 담그죠. 또 이 소금에 삭힌 고추를 된장 속에도 넣었어요. 동치미 담을 때 그 고추지가 꼭 들어가죠. 지 담은 것을 건져서 잘라서 양념해서 무쳐서도 밥상에 올리거든요. 농한기가 되면 을에 어머니가 그 고추 삭혀놓은 게 노랗게 익을 때쯤 되면 만두를 해주셨어요. 만두를 해주시고 또 명절 때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해서 이웃하고 나눔도 하고 또 오는 동기간들하고도 나눔하고 고추지 만두를 했을 때 고추 항아리가 쑥 내려가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고추지 누가 퍼간 것처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주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만두 만드는 날은 이제 동생들이 다 모이지요. 고추를 다지면 언니 이거 고추지 만두 할 거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추지 만두의 그 맛은 정말 우리 토속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 끝내 남아서 정말 후대에도 옛날 선조들이 이런 음식을 해 먹었구나 하고 본인들도 해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대종부였어요. 종부였기 때문에 꼬마 때부터 여러 음식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추도 역시 그 대대로 그 집에서 내려오는 음식이니까
많이 하고 먹고 만들고 했어요. 설날에는 떡국에다 꼭 만두를 같이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고명처럼 해서 떡국 위에다 꼭 만두를 쪄서 위에다 3개씩 이렇게 얹어서. 설에는 무조건 고추지예요. 친구들은 많이 만들어요. 아주 익숙하니까 지금까지 고추지가 남아있죠. 저희 집 가족들은 우리가 6남매인데 청주에 다 살거든요. 다 고추지 만두를 해 먹습니다.